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형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투표 용지는 모두 7장입니다. 비례대표 강력위원 투표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대상 정당의 정경과 정책을 들어보는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임미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후보 임미선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지영입니다. 네, 다음 정의당 강선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정의당 도비례 후보 강선경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조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임미선 후보부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민과 함께 활기차고 희망찬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비례대표 후보 임미선입니다. 자유와 공정, 상식이 철저하게 무너진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께 분노와 슬픔을 안겨드렸습니다. 마침내 지난 3월 9일, 강원도는 54%가 넘는 높은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청을 교체할 시간입니다. 지난 12년 강원도정은 그대로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과도한 규제 속에 강원도의 성장은 크게 뒤처졌고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강원시대를 조성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 신바람 나는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이지영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지영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는 남과 북이 나뉜 세계 유일 분단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또 다른 색이냐, 갈기갈기 나뉘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행복한 강원도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 우리 강원도도 더불어 하나입니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사무치게 그리운 그가 그토록 꿈꾸던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으로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 성공시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성경 후보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비례후보 강선경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동안 정의당은 두 정당의 견고한 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개 정당이 자리를 바꿔가며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옳은 일일까요? 강원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두 개 정당만이 의회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강원도민들의 민의가 있는데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국을 넘어 전환이 필요한 지금 정의당 후보들은 그 어느 정당의 후보들보다 효능감 높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정의당 후보들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호 3번 정의당 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 후보의 기조 연설을 잘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주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할 경우 제가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비방이나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은 위법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토론이 전 과정이 TV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으니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치 입법권 보장과 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비롯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같은 길이 열렸는데요. 지방의회가 더만큼 큰 권한을 가지게 됐지만 그만큼 책임도 더 커졌습니다. 달라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게 앞으로 어떤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지영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 견제 감시와 조례제정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균수 이름은 알겠는데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잘 모르겠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이를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의회를 발전하기 위한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첫째,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방의회는 제1책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에 있어 확실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내로남불 의정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청렴결백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들도 의정활동 보고회나 전후반기 주민초청회 등 지방의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들을 참여를 위해서 도모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는 초중고 대상 의회교실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의회 활성화, 청소년 정치 꿈나무 멘토링 지원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성경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법은 말 그대로 지방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제가 주목한 점은 주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강화가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 원리 강화를 명시해서 지방의 정책 결정 그리고 그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7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확대, 제19조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으로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요건이 완화되고 청구 연령도 하향 조정이 될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이 지역일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 점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자치단체 기관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점도 볼 수 있고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해졌고 그 또한 여기서도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권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권한이 커졌고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주민들도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임미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조례 발안을 도입하고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참여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특히 자치 입법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강화된 권한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고 자정 능력을 통해 지방의회가 스스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께 직접 다가서고 소통하는 의회,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의정활동만이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소임이자 그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성실한 답변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새 후보자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진행하시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다른 후보 2명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상대 후보에게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당 4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성경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임미선 후보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후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뭐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홍천 송전탑 건설 폐쇄 등 주민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몇 가지 환경 사안이 있는데요. 저는 어젯밤 늦게 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신 김진태 후보께서 삼성 반도체 이전을 설명하시다가 불온 지역에 필요하면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면 송전탑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놀랐거든요.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도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담사도 케이블카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임미선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보호 문제로 지나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사실상 그 성장이 많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 오색 케이블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산악로, 친환경 운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강원도 탄소 중립 특구를 조성을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2050 탄소 중립에 발 맞춰서 울창한 산림 자원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 경제 새로운 도약을 조건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지구 말씀도 어제 김진태 후보가 하셨고 태백에다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태백 쪽에 지금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환경 보호 이런 부분도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5대 녹색기술 혁신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기후위기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지금 꾸준히 연구 중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해 주실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는 특히 탄소 중립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 수소 중립 그린 에너지 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백두대간 보호, 산림환경 최소화 등 육상 풍력 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 2기가와트급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탄소 제로 2020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조금 이따 답변. 네. 다음 질문에.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임미선 후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춘천시장과 함께 도청을 춘천의 캠프페이지로 이전한다 내용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청 신축 부지가 캠프페이지로 확정된 것인데요.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춘천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기존 약속,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황이고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이 결정된 도청 신축 부지, 이쯤에서 시민들의 중지를 다시 모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민주당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청 캠프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도지사 후보님과 김진태 도지사 후보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습니다. 토론에서. 거기서 말씀하신 이광재 도지사 후보님의 입장은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님이 충분히 고려해서 캠프 페이지를 부지를 결정하겠다,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시겠다라는 저도 토론회를 봤지만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어찌됐든 캠프 페이지는 확정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변경이 될 신축 부지가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기본적인 논조는 지금 캠프 페이지를 최무선 지사님께서 지금 정하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곧 그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의힘은 경제형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그 이광재 도지사 후보의 한 인터뷰를 보면은 강원도가 재정이 열악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보호규제가 너무 많다라면서 특별자치도를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평화특별자치도를 벗어나서 강원도의 규제개혁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특별자치도의 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평화를 떼서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죠. 평화는 경제와 평화가 같이 가는 것이지 평화는 따로 가고 경제는 따로 가고 이 논리는 우리 강원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평화특별자치도를 유지를 네. 하시면서 경제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거 회의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꼭 중요하다면 그걸 빼서라도 이 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게 우리 허영 국회의원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정의당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시작되는 제11대 그 도의회는 어찌됐든 규제 완화와 같은 여러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고 각종 현안을 의결해야 하는 등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만약에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인 도지사와 의회가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일종의 서로 간의 협치의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의당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우, 당연한 말씀을, 당연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질문하셔갖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실현되면은 집행부도 할 일이 많고, 도의회도 할 일이 많고, 도지사도 할 일이 많고, 거기에 협치와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진정히 도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다음은 이지영 후보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는 각별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선 때는 강원도 외손주라고 불리면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도 외손주 대통령 나왔으니까 제대로 발전해보겠구나 부푼 꿈을 꾸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신 강원도 첫 선물, 강원도 SOC 예산 대폭 삭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시급한 강원도 현안 1순위가 SOC 확충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 본 예산의 절반 수준인 540억 원을 삭감한 건데 전남에 이어서 삭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 준 거 대통령도 알고 계실 텐데 이 보복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만만한가?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원도 홀대에 대해서. 네, 그 추경호 먼저 이제 말씀드릴게 추경호 경제부총리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제외한 것뿐이고 그 강원도 내 주요 SOC 사업의 진행 로드맵에는 네.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가 30초 제가 아직 안 됐나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후보님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강원도 패싱은 역대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0초 됐으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SOC 삭감이 불용 처리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 미로 국도, 남면 정선 국도 이 구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면 정상화가 가능하고 열악한 지역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추경 감액 없이 추진함이 타당. 여주 원주 복선 전철 22년 7월 실시 설계 착수에 따라 연내 착공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설계 단계에서 조기 착공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진행, 집행 가능 협의 추진 이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이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었습니다. 네,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은 2027년 완공. 죄송한데요. 부분에 질문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홀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예타 변제를 통해서 추진하게 된 강원 영동 영북권 수건 사업인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이 110대 국정 과제, 3대 분야 15개 강원권 지역 균형 발전 과제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산도 깎아버리는 판국에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강원 출신 장관 한 명도 없는데 이 막대한 예산 어떻게 챙길지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기 예, 바랍니다. 강원도 홀대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강원도 패싱은 역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끝끝내 가로막으셨고 폐강지역법 항고화를 방해하였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반대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도내 주요 SOC 사업 예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2027년 완공 확고한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0초 제외된 것뿐이고 진행 로드맵은 변함이 네, 없다는 것을 답변 충분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요, 뭐. 네. 잠깐 말씀드리면 네.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입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랬습니다. 네. 고칠 것이 없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대했습니다. 네. 네. 다수의 여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히 발언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호 토론 시간이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못다한 의견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비롯해서 경제 규모, 교육 등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역대 정부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임미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은 그동안 그 강원도의 최대 걸림돌인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형 특별자치도를 설치를 목표로 해서 강원도의 사회, 경제, 문화와 각종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은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강원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은 광역 교통망 그리고 항만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교통 SOC는 공급이 수요를 견인한다라는 기조 아래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즉 사람이 없으니 도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있으니 사람이 모여든다라는 정책으로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철도, 고속도로 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시켜서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까지 극복하고자 합니다. 최북단 접경지로부터 강원 남단까지 동서남북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원도 전역에 동반 성장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곳. 왜 우리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우리 강원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군사, 산림, 농업, 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 규제가 걸린 면적만 강원도 전체 면적의 2.8배, 서울시 면적의 37배에 달합니다. 철도와 도로 등의 국가 투자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의 대가는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산업이 쇠락하고 경제는 침체되는 아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서 메가시티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리는 구성할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5월까지 통과시키도록 출마 조건을 내걸어서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 재정 확보 및 규제 완화, 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특별한 강원도 속 특별한 강원도민을 위해서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네, 다음 강성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 저도 많이 불안합니다. 이 서울과 이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의 교육 환경은 너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도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중앙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 혁신도시에 내려오신 분들을 보면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다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즉 기관은 왔고 일들도 왔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에 속해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는 상당수 직원이 원주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출퇴근을 하거나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를 택해 주말이면 도심이 텅 비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원주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5%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가 2020년 상반기에는 60.5%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국가균형 발전은 이렇게 인구의 이주율도 이주이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지역 상가가 지금 상가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지 네. 제한된 확인해 보셔야 시간이 합니다. 지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되고 책임 정치의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 즉 공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공약 발표와 아울러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1분 동안 본인의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상대 후보는 이 공약을 듣고 난 뒤 다시 1분 동안 해당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이지영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 성공시대를 더불어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육아, 행복한 효도를 하는 강원도를 맞이합니다. 24시간 무료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고 있어도 또 살고 싶은 강원도를 맞이합니다. 강원도를 수도권 1시간 생활권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강원도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의 메카급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최고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특별한 강원도를 맞이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주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전원 생활을 함께 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 성공시대, 이제 곧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도약의 강원도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네, 강성경 후보 잘 들으셨죠? 이지영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1분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특별시대 열어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나열해 주셨는데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나 우려되는 거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인구 소멸 지역 복수주소 제도 도입입니다. 누가 생각하면 이게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제도가.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국토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 이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평생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제는 최근에 유연근무, 재택근무에 따라서 4도 3촌,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촌에서 지내는 이런 사회 구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 인구, 지역 소멸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이 인구 소멸 지역 복수 주소 제도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시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경 후보께서 1분을 쓰셔야 되는데 네, 다 짧게 알았습니다. 쓰셔서 한 번 더 기회를 더 드릴까요? 잘릴 틈을 보는 그러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러면 다음 기회를 예,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 후보 더 이상 답변하실 네. 안 하셔도 되죠? 예,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임미선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지영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1시간 시대, 행동하는 효도,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교육 메카로 만들겠다, 수도권 전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65세 버스 그 무료비를 무료로 해드리겠다라는 공약 이외에는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좀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공약이 너무 다 좋은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했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괜찮으신가요? 그것은 답변이? 예, 검토를 해봐야겠죠. 예. 공약에 대해서 괜찮다는 아니요.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설명이 예, 괜찮으신지.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4시간 무료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이게 마냥 365일 24시간 돌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돌봄 육아를 하다 보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돌봄 24시간 무료 돌봄 체계를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공약이 좋은 공약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 부분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 좀 네. 해주시면. 예. 예,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진행 방식이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자세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과 발표와 질문과 답변이 각 1분입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을 1분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강성경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 공약은 일단 두 정당이 독점적인 도의회를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게 저희 정의당의 기본이고요. 좀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누가 보상합니까?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적정의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과 폭염에 대한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일터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과 성평등한 농어촌으로 강원도 농어민들을 위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미선 후보께서 강성경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공약을 보니 그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백지화를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강원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보호라는 이유로 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이에 그 강원도민들은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조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백지화 주장은 선진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공약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도 얼핏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환경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정의당도 강원도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아직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저께 어제군요. 어제도 도청 앞에서 이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입장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살리고 개발도 하고 과연 이것이 양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영 후보께 강성경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우리 고성에서 강릉까지 지난 20년간 산불 피해만 해도 1억 5천만 평이나 되는 피해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에 필적하는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동해안 발전청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강원 영동의 행정과 안전, 경제 기능을 통합해서 동해안 발전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스톱 행정 체계를 갖춰서 동해안 지역의 행정 기능을 집중하고 특히 재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방청, 산림청 등 재난 통제 체제도 일원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한동해 본부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통합해서 규모 있는 동해안 미래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이 재난 방지 네. 정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시간이 있는지 지나서 말씀해 주시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경 후보께 1분간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바다가 있는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거랑은 좀 저는 걔를 좀 달리하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이 재난 방지 시스템이라 그래야 되나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지금 사실 다른 어느 지역 어느 광역 시도에 비해서 좀 대응 수준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도출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이 재난을 당했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재난을 당해도 그건 재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지금도 강원도에서 하고 있지만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기술력 있게 제도적으로 받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미선 후보께 공약 발표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강원도 7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경제형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혁신적 규제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교통망은 촘촘하게 구축을 해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산업 체질을 미래 산업으로 재편해서 5대 권역별 특화 첨단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관광 도시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특구를 지정하여 국제사회 2050 탄소 중립에 발 맞추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력을 향상을 하고 고부가 가치 품종 개발에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지영 후보께 임미선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후보님께서 고속도로에 대해서 교통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OC 예산 삭감해놓고 이 교통 불균형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네. 삭감을 이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해서 지금 그 코로나19 그 지원금으로 인해서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된 것이 이게 그 2027년도에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그 완공에 대해서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삭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원 내륙 고속도로 앞으로 그 남북 측 교통망 더 개설을 할 계획이고요. 강원 내륙선을 뭐 철도망을 더 해서 강원 순환형으로 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1분, 답변도 1분인데 중간에 이제 어떤 상호 토론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좀 더 쓰시겠어요? 예. 네,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강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성화를 말씀하실까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폐광 지역은 사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유럽식 도시 재생을 위한 폐광 지역 종합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코닐 같은 경우에는 고령토 폐광산을 생태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폐광 지역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와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진행해서 이 상호 토론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사실은 30초 그 기회를 드렸는데 짧게 쓰시고 이제 다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어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이지영 후보께 짧게 10초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네. 제가 바로 하면 돼요. 예, 쓰셔도 네. 아닙니다. 이게 그 질문하시는 중. 질문으로요? 네.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임미선 후보 혹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예, 뭐 다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성경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이미선 후보님께서 이제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어떤 보상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카 뭐 설립 다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태백을 탄소 중립지구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봤을 때 좀 저는 합당한 대답을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설악산 케이블카라든지 뭐 송전탑 건설을 시도하면서 이 탄소 중립 지구가 가능한지 저는 이것이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한 정당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다시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입장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찌됐든 환경 쪽, 그다음에 소수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의 공약이 뭐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해서 어찌됐든 그동안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규제,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을 최소한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폐광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탄소 중립 특구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 자원과 자연 환경을 좀 토대로 네.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 공약 검증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이 과정인데 아주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강원도 고용 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 강성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의당은 전국민 주 4일째 강원도 관광객 2억 명 시대를 달성하자고 지난 대선 기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 바다, 호수가 펼쳐진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장점입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이제는 휴가철 관광을 넘어 사시사철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실권리를 강원도의 녹색 품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고 두 번째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점점 확충되어 수도권 접근성이나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긴 한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 속도를 못 쫓아가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경우 지난 5월 5일 개장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 채용 예정 인원 1,600명 중에서 85%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150에서 2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서 보듯이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논란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진행되면 심각하다고 네. 봅니다. 예, 시간이 지났어요. 예, 다음 임미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질문 3번에 대한 답변.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답변하겠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은 권역별 테마별로 특화된 첨단 산업을 집중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업 변화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춘천권의 경우에는 소양강 심층수의 수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데이터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원주권은 정밀 의료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지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형 화물차 특화 이모빌리티 산업을 강원형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강릉권은 올림픽 유산인 경기장을 활용을 하여 올림픽 체험관 조성과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강원 북부권의 경우 스마트팜 산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강원 남부권은 삼척 LNG 생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에 대기업과 연계한 학과를 신설을 하고 대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취업 보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지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첫째, 기업 유치단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강원도만의 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 7대 권역에 10대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강원 북부권은 풍력발전 단지 조성 및 제2종합정비창 등 방위산업 유치, 춘천권은 도청 신축 및 교육 테마파크 조성, 원주권은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 사업부 유치, 설악 금각권은 동원 CJ 등 스마트 양식 수산가공 기업 유치, 강릉권은 제2청사를 뛰어넘는 동해안 발전청 설치, 강원 남부권은 스마트 건강 도시를 위한 서울대학병원 유치, 동해안권은 현대 로템, GS 에너지 등 수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일자리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농산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확실히 채우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사업을 전면 확대해 농민소득을 2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편에 서서 차별화된 지역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1조 원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1년간 관광명소를 전면 무료 개방하겠습니다. 이강제표 숙박대전을 실시해 숙박 할인 쿠폰 100만 장을 발행하여 온 국민이 강원도를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같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모습이나 답변 태도 또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1분 내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후보 두 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당 5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임미선 후보부터 주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도지사 후보는 2010년도 당시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도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결국 2011년도에 지사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도비가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이번에 이광재 후보는 원주갑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또다시 강원도지사 후보가 되어 이번 선거에서 원주갑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광재 후보의 일련의 행위가 강원도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님, 이번에 국회의원 쭉 하셨으면 3선 의원 되시고요. 대권 도전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위기를 구해달라는 강원도민들의 손을 내치지 못하시고 과감히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우리 강원도민들께 은혜를 잊고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광재 후보를 끝까지 보듬어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번 강원도지사에 출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광재 그 도지사 후보가 2010년도에 당시 이미 1심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선이 되고 나서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제가 뭐 변호사라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서도 사실은 도지사 선거에 나오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후보 이제 자질이 있느냐라는 일각의 우리 유권자 분들의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2010년에 정의당 말씀 됐습니다. 답변 한 30초 할 수 예, 있어요. 하시죠. 예, 하시죠. 2010년에 이광재 도지사가 강원도지사 선거로 나왔을 때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1심 8개월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광재 도지사가 속이고 출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들께서는 이광재 일 잘하는 일꾼이다 하고 뽑아주셨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우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앞서서 계속 그 뭐 거대 야당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아까 앞서서 주도권 토론할 때 맨 처음에 여쭤봤던 그 질의의 취지가 사실 이 지난 4월에 검수완박 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좀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사실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검수완박 법안은 아시다시피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찬성을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정의당이 표방해온 약자와의 동행, 소수자의 권리, 다당제로의 정치 교체 이런 주장과는 좀 다소 거리가 먼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의당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면 뭐 소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은 저희는 당론이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셨습니다. 다만 이번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 안에서 뭐 논란도 많이 하고 쟁점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검수완박은 보시는 대로 의원들 전원 찬성이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그런 결정이 그런 행동이 뭐 민주당 이중대다. 저희는 뭘 해도 민주당 이중대고 또 그 전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또 국힘 이중대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아까 그 앞서서 태백과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 그러셔서 네, 기회를 공정하게 드리기 위해서 다음 알겠습니다. 기회를 이용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 후보께서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후보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0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자라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일명 아빠 찬스 논란,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이 일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후보도 불의와 불공정을 강원도에서 뿌리 뽑겠다고 하셨는데 또 말뿐은 아닌가라는 심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2주 됐죠. 오늘로서 2주가 된 건데 정호영 그 복지부 장관은 이제 사퇴를 했고요. 예.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힘이 들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가 혹시 나중에 불공정하고 어떠한 그런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 사실은 김진태 충분히 후보가 답변이 됐습니다.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요. 내로남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 내서 낙마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정부의 능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확실히 짚고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하시던데 당초 이 부분에 어떤 검토 일정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지 네. 답 질문 안 드립니다. 네,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소위록을.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위 국정관계 이행 계획에서 2024년에 돼야 추진 계획이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임기 동안 안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께서 힘 있는 야당의 힘으로 5월 안에 법안 통과시키자 했더니 국민의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더니 나중에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니까 이제 와서는 국민의힘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는 2010년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후보 이계진 도지사 후보가 최초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이광재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반대를 했었죠. 지금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국회에 가서 읍소를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안이 통과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동안 합니다. 네. 그동안 반대를 한 것은 사실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2010년이고요. 이제 12년 근데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30초가 지나갔나요? 네, 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10년에서 12년이 지났습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강력 지원 전략 발표를 통해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소멸 위기 방안이었죠. 이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다른 부울경, 부산, 울산, 경북 이런 데는 메가시티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안 됩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지금 이제서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의당 후보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짧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일환입니다. 이때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내거니까 여가부 산하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처우가 불안하다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재 도지사 후보는 도지사 직속으로 사회복지사 소속을 강원도로 통합해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대가,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노동의 동일한 효과라고 그러셨나요? 대가요. 아, 동일한 충분하게 대가. 이제 보상이 되겠죠. 저희는 오래전부터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주장해왔던 터라 물론 제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예. 해야 되겠지만 예, 강성희 후보 답변 30초 드리면 사용하시겠어요? 아니요. 네.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강성경 후보께서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고 오늘 아침 발표만 봐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세 가지를 드릴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두 번째는 이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의아한 건데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공동대표만 그렇게 계속 나와서 사과를 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본인의 좀 소회?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민주당의 대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네네. 사견으로서 당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된 이유는 아마 국민들의 실망감이겠죠. 큰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개 방안은요, 잘못을 인정해야죠.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고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손 내밀어 주시면 꼭 잡고 놓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지원 공동위원장님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청년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여성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필요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좋고요. 당연히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으니까 지지율이 낮은 거고 당연히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질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가장 거. 큰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정책이었죠. 아,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한 건 인정해야죠.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임미선 후보님께는 네. 아까 뭐 저한테 탄소 뭐예요? 중립,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까 답변 못 저희는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강원도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내신 게 어제 김진태 후보님이 발표하신 18개 시군 개발 거랑 별 차이나 변별력을 못 느끼겠는데 그나마 좀 제가 눈에 떴던 게 바로 그 탄소 중립 특구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네, 그럼 답변을 좀 할 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네, 질문을 아까 시간이 없었으니까. 예, 지금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예, 태백시 일원에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한 2,727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기타 비용을 들여서 강원도와 태백시 폐자원 청전수소 핵심 기술 그리고 실증 상용화하기 위한 산단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회석이라든가 텅스텐, 폐경석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관련 기업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공약에 앞장서도록 하는 공약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또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개발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디 갔지? 아까 메모해둔 게.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이를 키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공공의료, 공공의료라든지 지방의회에서 책임져야 될 공공의료 복지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엄마 입장으로서 좀 지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강원도에는 의료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가 지금 밤에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는데 주변에 소아과가 없습니다. 야간 소아과가 없어서 일반 소아과도 2시간 걸리는 강릉까지 의료원을 가야 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 차라리 수도권에서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 노후 생활로 강원도로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서 저는 지방정부의 어떤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이 정치적 결단을 할 때 이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의견을 보충하시거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지영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오랫동안 대한민국 변방으로 살았던 우리 강원도. 이제 대한민국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 중심에서 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느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겉만 번지르한 특별자치도가 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 일 제일 잘했다. 여러분들께서 애정어린 채찍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힘 있는 여당이 되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강원도를 위해 뛰겠습니다. 강원도를 사랑하기에 우리 모두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번만 우리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 손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부여잡은 손으로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 성공시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최근 선거 국면과 지금 이 토론회에서 확인하셨듯이 두 정당이 강원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산과 들을 파헤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향해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요? 누군가는 이 두 정당을 견제하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폭주하는 양당에 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민생 우선, 녹색 전환, 차별금지, 안 될 턱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턱을 정의당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의당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3번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6월 1일 투표 때 꼭 3번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임미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0일 출범된 새 정부는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열흘 만에 강원도 제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각 부처와의 줄다리기식 협상과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력 있는 강한 여당, 저희 국민의힘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가 열리고 성공적인 새로운 강원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함께 풍요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할 도민의 일꾼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하느라 힘들고 지쳤을 텐데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원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오늘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